그 iO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 수정되지 않는 버그가 계속 존재한다거나 뭐 없던 버그까지 생기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가끔가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능들이 막 추가되고는 하죠. 얼마 전 업데이트된 iOS 15.2에서는 유산 관리자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기능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휴대폰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미리 지정해 놓은 사람은 절차를 거쳐서 고인의 휴대폰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뭐 억울하게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건, 뭐 사고들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휴대폰 내부의 내용이 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증거를 찾아서 뭐 범인을 잡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권한이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요즘에 휴대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갖고 있잖아요. 뭐 금융정보부터 시작해서 개인 사생활적인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에 들어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설정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설정에서 개인 프로필 선택하시고 암호 및 보안 들어가시면 이 아래쪽에 유선 관리자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죠. 유선 관리자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신뢰하는 사람 추가, 사용자의 접근키 공유, 디지털 유선 물려주기.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의 연락처가 나와요. 제가 이제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 연락처를 추가를 해놨고요. 여기 누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사용자의 계정 데이터에는 사진, 메시지, 메모, 파일, 연락처, 캘린더 이벤트, 다운로드한 앱, 기기 백업 등이 포함됩니다. 아이클라우드 키체인 또는 사용권이 있는 모든 미디어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결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썼던 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나 구독 방식이 되겠죠. 뭐 그런 미디어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인 것 같고, 이제 접근 키를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메시지 보내기가 있고 복사본 프린트가 있어요. 이 복사본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 프린트를 통해서 나중에 애플에 제출을 하면 그 권한을 통해서 이 핸드폰의 내부 내용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그런 복사본인데, 눌러보면 이제 바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거를 보시면 이제 유산 관리자 접근 키라고 나오고, 뭐 계정 소유자나 이메일 이름 주소들 나오고 각종 설명이 있고, 여기 이제 QR이랑 이 키가 나오는데 이 키를 통해서 나중에 애플에 제출을 하면 권한을 부여받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프린트를 해서 하나 복사본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메시지를 보내면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저장한 이름 나오고 유산 관리자로 추가를 했고 뭐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이 내용을 편집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내용으로 보내시고 싶으시면 편집을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 관리자가 추가가 됐어요. 완료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추가해 놓은 연락처가 하나 추가가 됐고, 총 5명까지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구성원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해 놓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서 추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유산 관리자로 추가가 됐다는 내용이 있고, 메시지 보낼 때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세부사항 보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추가했던 그 계정에서 이 메인 폰으로 유산 관리자가 추가가 됐다는 내용까지 나오고요. 그 유산 관리자의 메뉴에 다시 들어가면은 이 계정 주인을 유산 관리자로 지정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면은 접근 키를 보거나 아니면 접근 요청을 하거나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이 요청은 애플 측에다가 이제 자료를 넘겨주면서 휴대폰에 접근을 하겠다라는 메뉴고, 접근 키는 아까 봤던 그 뭐 QR코드나 그 여러 가지 숫자랑 영어랑 포함된 그 키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의 유산 관리자가 되기 싫다고 하면은 제거를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유산 관리자를 지정을 해두면은 뭐 언제든 지정해준 사람의 아이폰의 내용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기능이 필요할 때 발급받은 접근 키랑 실제로 그 휴대폰 주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 고인의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접근 요청을 해야지만 애플 측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류들이 다 검토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고인의 휴대폰의 계정은 모두 잠금 해제가 되고, 새롭게 애플에서 계정을 발급을 해주고 그 계정을 로그인을 해가지고 요 내부 내용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해요. 이거는 실제로 그 사망을 하고 고인이 되어야 그 사망 진단서를 통해서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확인은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버그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고 사소하게 불편한 것들도 많고 실제 사용자들한테는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업데이트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먼저 나서서 해주는 그런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또 애플이 개인정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애플의 행보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랑 같이 계신다고 하면은 부모님을 지정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 혹은 결혼하셨다면은 배우자를 등록을 해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게 이 유상관리자라는 기능이 좀 인상 깊어가지고 간단하게 등록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이거 보시고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